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6년 이 보석을 놓치시면 정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다들 AI 하면서 화려한 칩 설계 회사들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마치 금광에서 반짝이는 금덩이만 쫓는 사람들처럼요. 근데 제 20년 경험으로 보면 진짜 대박은 금 캐는 사람한테 청바지랑 곡괭이 팔아서 터지는 법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곡괭이, AI 인프라를 떠받치는 진짜 알짜배기 소부장 기업들, 그 숨겨진 보석을 캐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2026년 보물지도입니다. 먼저 이 판이 얼마나 큰지 큰 그림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병목 지점, 바로 그 목을 정확히 짚어낼 겁니다. 그리고 나선 어떤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지, 또 우리가 피해가야 할 함정은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실전적으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바로 출발해볼까요? 첫 번째 장입니다. 2026년의 새로운 골드러시. 투자의 기본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 판이 얼마나 큰지부터 알아야 내 돈을 어디에 얼마나 걸지 감이 오는 법이죠. 1조 달러?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30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딜로이트 같은 글로벌 탑티어 컨설팅 회사들이 전망하는 2026년 반도체 시장 규모예요. 와, 정말 역사상 이렇게 거대한 돈이 단 하나의 산업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쏟아져 들어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이 그림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저 1,300조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의 딱 절반, 그러니까 650조 원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AI 칩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AI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기 위한 철근이랑 시멘트 같은 거예요. 바로 AI 인프라용 반도체. 여기가 이번 골드러시의 진원지, 우리가 파야 할 금맥의 시작점인 거죠.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 골드러시 때 진짜 돈 번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들이 아니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그들에게 곡괭이랑 청바지를 팔던 사람들이었어요. 반도체 시장, 이거 완전 똑같습니다. 진짜 보물은요,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기술, 바로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 공정병목이란 말이 좀 딱딱하게 들리시죠? 그냥 명절 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뻥 뚫려 있던 10차선이 갑자기 톨게이트 앞에서 2차선으로 확 줄어드는 구간, 차들이 그냥 꽉 막히는 바로 그 지점이요. 반도체 공정도 똑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꽉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터널 공사 기술을 가진 회사는요, 여기서 그냥 돈을 쓸어 담는 겁니다. 이건 결함이 아니라 돈 받는 톨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20년 경험에서 나온 뭐랄까 저만의 투자 철칙 같은 겁니다. 병목이 있는 곳에 알파, 즉 초과 수익이 있다. 왜냐고요? 간단해요. 모두가 그 기술을 원하니까 해결책을 가진 회사는 그냥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시장 평균 수익률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익이 바로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럼 2026년의 보물지도는 어디에 그려져 있느냐? 바로 이 5가지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맨 위에 HBM4, 이건 AI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높게 쌓는 건데 이게 무너지지 않고 또 층간소음 없이 잘 쌓는 게 핵심 병목이에요. 또 저기 글래스 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이 열받아서 휘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기술이고요. 테크인사이츠나 트렌드포스 같은 전문 리서치 기관들 리포트를 봐도 전부 여기가 핵심이라고 지목하고 있더군요. 이 기술들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들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어려운 기술 용어들을 우리 주식계좌 잔고랑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해서 돈을 버는 구체적인 선수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제가 20년간 이 반도체 공급망을 지켜본 경험을 녹여서 병목 지점이랑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기업들을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HBM 쌓는 데는 한미반도체 TC번더가 거의 독점적인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고요. 글래스 기판에서는 SKC라는 선두주자랑 삼성전기라는 거대한 추격자가 지금 막 격돌하고 있죠. GAA 공정에서는 파운드리 왕좌를 되찾으려는 삼성전자의 진짜 승부수가 걸려 있고요. 바로 이 기업들이 2026년 여러분 계좌에 알파를 가져다 줄 주인공들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지금 보시는 이 한미 반도체 주가 그래프, 이게 바로 병목이 곧 돈이다라는 제 주장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그림입니다. 이 엄청난 상승세,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HBM 본딩이라는 명확한 병목을 해결하는 독보적인 기술력, 바로 그것 때문에 시장의 모든 돈이 이렇게 쏠린 겁니다. 바로 이런 기업을 찾아내는 게 이 게임의 핵심이죠. 특히 제가 요즘 가장 흥미롭게 지켜보는 전쟁터가 바로 이 글래스 기판 시장입니다. 선구자인 SKC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삼성전기의 경쟁. 이거 완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지 않나요? 2026년이 바로 이 기술의 검증의 해가 될 텐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누가 먼저 안정적인 수율, 그러니까 불량품 없이 대량 생산에 성공하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자가 시장을 거의 독식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자, 이제 무엇을 사야 할지는 대충 감이 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사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짜봐야겠죠? 좋은 기업을 아는 것과 그걸로 돈을 버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부터는 실전 투자 청사진을 그려보겠습니다. 개별 종목 하나하나의 변동성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께는 ETF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표에 있는 ETF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병목 해결사들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상품들이에요.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뜯어보면 예를 들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장비주에 집중하는 타이거 ETF를, 나는 안정적인 분산이 좋다 하시면 가치사슬 전반에 투자하는 하나로 ETF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기 성향에 맞는 무기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한미 반도체죠. 그 외에도 이수페타시스처럼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핵심 병목 해결사들이 아주 든든하게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TF 하나를 사는 것만으로도 보물 지도에 있는 핵심 기업들의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번 사이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그냥 40, 40, 20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체 자산의 40%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시장을 이끄는 대형주로 묵직하게 닻을 내리고요. 나머지 40%는 한미반도체나 SKC처럼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알파 드라이버 종목에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는 ETF를 통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시장 전체의 성장을 놓치지 않는 거죠. 안정성과 성장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꽤나 균형 잡힌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밋빛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릴 시간입니다. 높은 수익률에는요, 항상 그 그림자처럼 높은 리스크가 따라오는 법입니다.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그냥 그림의 떡이 돼버리죠. 우리가 반드시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할 리스크들입니다. 특히 제 눈에 가장 거슬리는 건 저기 첫 번째, 2027년 이후 HBM 공급 과잉 우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2000년 닷컴 버블 때 말이죠. 광통신 장비주들이 정말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근데 너도 나도 증설하다가 공급이 수요를 확 넘어서니까 와, 진짜 순식간에 반토막, 반의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역사는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반복됩니다. 영원한 파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단계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를 철칙처럼 지킵니다. 첫째, 기업들의 수주 잔고랑 제품 평균 판매 단가, 즉 ASP 추이를 계속 보면서 시장의 온도를 체크합니다. 둘째,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도 한 곳에 몰빵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철저히 분산하죠. 마지막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은 꼭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해서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화려한 공격 기술보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게 해주는 건 결국 이런 기본적인 수비 원칙이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나눴던 긴 이야기를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반도체 투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돈은 결국 가장 답답한 곳, 즉 병목 지점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뚫어주는 기업을 찾으십시오. 둘째, 최고의 무기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개별주와 리스크를 관리해줄 특화 ETF를 잘 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벌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기술의 방향은 정해졌고 돈이 몰릴 병목 지점도 이제 확인됐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죠. 당신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 필연적인 기회로부터 수익을 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결국 시장은 생존의 무대 아니겠습니까? 현명한 선택이 관건이네요.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그 선택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